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강경 발언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뉴욕 증시발 훈풍의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상승 전환했고 연기금은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시장 받쳐줬습니다. 간밤 시장 이슈들도 만나보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인 오늘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제제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입니다. 품목 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 3개 품목으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습니다. 이는 연례적 조치이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경고의 차원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너무 일찍 걷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지원해서 너무 빨리 손을 뗀다면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 회복과 치료제 기대에 장중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방에 나선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1% 가깝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26,11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 장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3,11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만이 빨간불 켰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9,900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합권에서 거래 마친 가운데 SK 하이닉스 1% 강세 보였고 어제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 3% 넘게 급등세 나타냈고요. 다시 한번 24만 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총 1계단 올라오면서 4위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반면에 셀트리온은 5위권까지 빠졌는데 1% 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기금 대량 매수했습니다. 외인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나타낸 가운데 셀트리온은 큰 폭으로 사들였는데 28만 9,50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어제 시장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 49만 원대,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조금 더 강했는데 2% 이상 상승하면서 38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특징적인 종목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 어제 시총 10위권 그대로 유지했고 어제 시장에서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차익실현 매물도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2만 2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는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삼형제 계속해서 급등했던 만큼 어제 시장에선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알테오제는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이 CJ는 어제 11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끈 건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그리고 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해서 급등 흐름 보였는데요. 13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볼 수 있고 증권사에서 목표가 15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CJENM 3% 상승, KMW도 어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5G 종목도 일제히 좀 상승이었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4% 넘게 급등하면서 8만 2천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최근 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비트코인 1,100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코인을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 0.8% 하락세, 아이온체인은 0.3% 강보합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0.3% 강보합권, 에메랄드 이더는 0.07%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리플부터 모네로까지도 모두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만이 소폭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일단 호재성 뉴스가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상 좀 쉬어가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호재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죠.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어제는 상승했습니다만 오늘 미국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의 코로나19의 재확산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이런 부정적 이슈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우, 나스닥, S&P500 지수가 관련돼서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만 상승했고 나머지 큰 두 지수는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몇몇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나스닥 지수의 급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지난 6월 12일 날 만선을 돌파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코로나19 관련된 상당히 시장이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특징적인 종목 관련된 하나가 애플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역사적 신고가,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주당 355.40달러를 찍고 소폭이나 밀렸는데 여전히 350달러 선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기대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항공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항공업종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이 여전히 좀 일제히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유나이트 에어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유나이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미군들이 많이 타고 있죠.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약세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어저께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백화점주는 과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노드스트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코드 번호가 JWN인데요. 일단 JWN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종이 좋아지고 있다면 경기 회복되고 있다면 여전히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유통업종의 주가가 여전히 약세의 모습 보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상당히 좀 둔감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막상 여러분이 베이징에서
또다시 코로나19의 확산 어떤 이슈가 커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주죠.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하루 입원 환자 수가 하루 동안에 약 11% 급증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표현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경제 지표가 상당히 굿뉴스, 때론 배드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건축 허가 건수가 전년 직전보다는 소폭이나마 좋아졌습니다만 시장의 월가 기대치보다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또한 데이터인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는 좋아졌지만 월가에서 바라본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로 모습을 봐서는 지금의 경기 회복 기대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근 들어서 많은 이슈가 경기 회복이 과연 둔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인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코멘트를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상원위원회 가서 이제는 뭐 화상 연결했는데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원문을 좀 잠깐 해석해 보면요. 결국 5월달 이후에 미국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 5월이죠. 5월달 어떻게 보면 고용 레포트는 기대하지 않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지난 페브루아리 2월달 이후에 약 2천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늘고 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바라볼 때는 주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데이터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 데이터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어저께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급등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소매 매출, 그러니까 이전치는 14.7%이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월가 전망치는 이번에는 5월달 소매 매출은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8%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7.7%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봤을 때 미국 경기가 빅마켓 상당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소매 매출이 좋아지는 이유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1인당 약 $1,200 정도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5월달에 소매 매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경제적인 데이터를 보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에는 아직 판단이 이르다 이런 어떤 쪽에 제가 좀 개인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잠깐 돌아와봐야 되겠는데요. 기획재정부가 6월달 경제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5월달만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실은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드를 이제 좀 쓰고 계시는데 기획재정부 데이터는 지난 4월달 위에 보면은 5월달 소매 판매 매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바라보는 데이터인데요. 카드 승인액이 이번 5월달에 5.3%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왜 늘었을까요? 제가 볼 때 한국 경기가 좋아졌다기보다 그만큼 5월달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 들어볼 필요는 같고요. 따라서 5월달 카드 국내 승인액이 늘었다고 해서 이것이 뭐 한국 경기가 좋아졌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아마 8월달까지 써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때문에 5월달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 이렇게 기획재정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지금부터 7월달, 8월달까지 앞으로 나올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정부가 경기가 그만큼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좋아졌다는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현재 중국에 대한 태도를 돌연 바꾸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화웨이 관련돼서 미국 측의 주장은 저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1위 기업인데 결국 그 네트워크 장비를 쓰게 되면 그 데이터가 중국으로 백도어시로 넘어간다. 이것은 결국 국가 경제, 국가 보안에 위험하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지난해 5월이죠. 화웨이를 수출 규제 기업으로 정해놨습니다. 뭐 강조됐던 것처럼 결국 개인의 보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5월달 이후에는 미국 기업이죠. 화웨이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
최근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면 화웨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지난 2025년이죠. 앞으로 뭐 5년 정도, 4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중국몽,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미국이 글로벌에 1위부터 10위의 특정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1등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견제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올해도 이제는 4세대 넘어서 5세대, 그러니까 5G 관련돼서 상당히 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돈으로 289조, 즉 올해 5G 관련돼서 돈을 쓰겠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5세대 관련돼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측에서 긴장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어쩌면 화웨이가 과거에는 우리가 샤오미를 바라봤을 때 중국의 어떤 실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실수가 아니라 중국이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대만의 TSMC, 그러니까 파운다리 제조업체를 통해서 어떤 부품에 이런 걸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그 미국이 TSMC를 통해서 그 화웨이의 어떤 부품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화웨이가 상당히 기술력이 커지고 있어서 이제 스스로 기술력이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5G 관련돼서 우리가 왜 계속 말씀드려보냐면 그동안 뭐 국내는 그 몇몇 그 통신사가 5G 관련돼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통화 속도도 상당히 늦어지고 이래서 이것이 과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로벌의 어떤 5G 관련돼서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화웨이와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측에서 좀 알고 있다 보겠습니다. 현재 그 5G 관련돼서 표준 특허에 대해 데이터가 보면요. 결국 그 특허 기준으로 보면 3,325건, 그러니까 글로벌 관련돼서 5세대 관련돼서 라이선스는 결국 중국 화웨이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세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좀 시장의 의미가 커지는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결국 화웨이를 제재한다 그러면 5세대 관련돼서 미국발 기업들이 그만큼 참여 못한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좀 판단을 가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만 우리가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AI, 수많은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런 이벤트는 기본적인 특징이 결국 데이터를 그만큼 빨리 받아야 됩니다. 즉 차가 가기 위해서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속도의 문제인데요. 결국 자율주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5G 관련돼서 이제 규격이 결정이 되고 이것이 결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커지지 않는 한 결국 그런 부분들이 결국 더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상당히 옥죄이기에는 이미 화웨이 기술력이 그리고 5세대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데이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5세대 표준 규격인 결국 라이선스를 화웨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국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미국 달러로 약 70억 달러 정도로 미국의 어떤 통신 이런 쪽의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과거보다는 좀 강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폴더블 폰 관련해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폴더블 폰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일단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뭐 요즘 뭐 상당히 좀 무거운데요. 또 다른 이게 폴더블 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핸드폰을 하나로 접어서 그만큼 가시성도 좋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상당히 새로운 레벨이 올라갔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어떤 폴더폰 그리고 스마트폰 이후에 다시 한번 폴더블 폰이 나왔다는 걸 보면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로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리딩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는 기술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보이는 의미로 폴더블 폰이 하반기에 상당히 경쟁력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을 가야 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분기 때 삼성전자가 뭐 프리미엄 폰을 이미 좀 나왔죠. 그래서 뭐 L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이렇게 보면은 가끔 다니시면 이렇게 일반 스마트폰보다도 두툼한 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의 또 다른 레벨업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 차기작이죠. 갤럭시 폴드 2 공개를 맞물려 가지고 3분기 때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메이트 X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두어 등 상당히 이런 어떤 레벨업된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카운터 포인트라고 이게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조 스마트폰 서베이 기관의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마켓 쉐어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데이터가 나오냐면요.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지난 3월까지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사용자 관련돼서 데이터를 100분위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가래 하단에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색깔이 이 색깔이죠. 삼성전자는 2018년 1분기 때 전 세계 관련돼서 22%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2020년 1분기 때는 20% 그러니까 지난 2018년보다 점유율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결국 안정적인 부분이라 보다도 상당히 다른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이 화웨이입니다. 2018년 1분기 때는 화웨이가 전 세계 그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11% 그리고 지금은 17%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마켓쉐어가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반면에 화웨이의 어떤 글로벌 마켓쉐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보겠고요. 제가 볼 때 화웨이가 기술력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화웨이 애플을 안 쓰고 화웨이를 쓴다 이런 어떤 중국발 국수주의도 맞물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뭐 견고하죠. 뭐 14%, 뭐 한때는 2019년 같은 경우 10%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14%. 그러니까 2018년 대비로 견고하게 14%, 즉 충성된 애플 아이폰의 어떤 소비자가 있다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오포입니다. 오포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 2%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이후에는 여기 보시면 이 7%가 리얼미입니다. 리얼미가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결국 오포의 어떤 관계회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결국 오포가 10%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결국 아래 하단에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이외에는 결국 중국계 기업이 글로벌 스마트 시장을 상당히 지배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후에는 폴더블 폰 시장의 어떤 서로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중국발 기업이 상당히 시장의 어떤 레벨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폴더블 폰 그러니까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이 320만 대가 늘어날 것이고 내년에는 1080만 대 그리고 2023년에는 3680만 대로 올해보다 상당히 급증한다 이렇게 모습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폴더블 폰이 결국 삼성전자가 강자될 수 있습니다만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오포 그리고 비보, 리얼미 이런 어떤 중국발 기업들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MS는 지금보다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 네. 예, 북한이 왜 이럴까요? 글쎄요, 뭐 제가 알면 제가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니 뭐 답답합니다. 예, 앵커님이 특사신가요? 네, 네. 일단 관련된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다 잘 아시겠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바로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나오는 동향을 봤을 때 또 감정의 고울이 악화된다.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일련의 사태가 북한이 지금 많이 좀 힘들다, 좀 쫄린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내부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뭔가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좀 강하게 나가서 내부 결속력으로 나오는 흐름들이지 않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또 김정은 위원장은 뒤에 쏙 빠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만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악역,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일단 지금
또 하나 남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은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대선 전에 이내 한 1, 2년 전에 베트남에서 만나서 파토내고 나간 뒤부터 별 관심을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약간의 시위를 하는 거죠. 미국 쪽을 보고 이제 대북 제재 허용이나 다시 핵 관련된 폐기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뭐 어떻게 풀어가보자라는 쪽으로 약간 시위용으로 과격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으로의 변화들은 추가적으로 더 수위를 높이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높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가장 좋아하는 게 또 관련된 주식이겠죠.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방산주는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입니다. 그런데 수혜는 보통 큰 회사들이겠죠. LIG 넥스원 아니면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더 수혜를 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좀 작은 종목들, 빅텍, 스페코, 뭐 휴니드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불안하니까 어떤 그에 따라서 이를 기회로 한번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심리적인 테마에 기반을 둔 종목이 아닐까. 특히 방산주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가시화가 돼서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뉴스죠. 좀 큰일 나는 뉴스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까지는 심리적 테마 기반은 맞다란 관점인데 방산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봤었을 때는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가능한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빅텍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순이익이 한 23억, 20억 정도가 되죠. 시가총액은 1,4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PR이 몇 배인가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관점 쪽에서는 고평가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만 따지게 되면 차라리 그냥 이런 종목이 아니라 LIG 넥스원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중대형 우량주를 사는 게 맞겠지만은 지금 기점은 일단 트레이딩 시각적으로만 보면서 지금은 그냥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5G AI 전기차 등 신용 인프라에 한화로 약 289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SOC 투자 얘기입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특집으로 한번 다뤘었죠, 저희가. 네, 앵커님 두산 인프라코어 사셨나요? 아니, 전 사진 않았는데 보니까 또 매각 이슈랑 관련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미리 말씀드렸죠. 네. 네, 관련된 종목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건설 기계 이쪽은 계속 일단은 SOC 투자 관련돼서 핫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국도 뭐 또 2,000조인가요? 뭐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인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글로벌 SOC 투자는 이제 어떤 그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이제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 움직이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 움직이고 물동량 증가되고 해운 운임 지수 올라가고, 게다가 건설 중장비 수요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 물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 매각 이슈도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두산 밥캡도 미국 쪽에 만약에 인프라 얘기가 확정되게 되면 또 움직이겠죠.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는 건설 중장비 관련된 부품 쪽이죠. 그쪽도 당연히 수혜를 본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DY 파워, 진성 TC, 특히 진성 T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쪽으로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건설 중장비와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겹한다. 그러면 당연히 호재겠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밖에 5G 쪽은 뭐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특히 언급드릴 부분들은 없는데, 근데 지금 단적으로는 5G 쪽의 단말기나 어떤 투자 관련된 쪽으로 보았었을 때는 약간 패권 경쟁이 나오고 있죠.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패권 경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본격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약간 타이밍을 조절하셨으면 좋겠고요. AI는 솔직히 뭐가 직접적인 수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좋고 다들 한다고 하던데 아무리 관련주들 살펴봐도 적당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의 IBM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지금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쪽에 제조사 집중하실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와 LG화학이 있는데 지금은 LG화학 사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가 반등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은 어떤 바닥을 깔아주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가세된다. 당연히 LG화학이 날아야 될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대 계속 들어가는 거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네. 부분은 자고 일어나면 나도 치료제 개발한다, 뭐 급등. 그 다음날 보면은 발음도 어려운 여러 가지 신약 관련돼서 덱타메타손이네요. 네, 덱사메타손이네요. 발도 아니고 손입니다. 네, 이런 염증 억제 치료 쪽에서도 또 효과를 본다라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어제는 신일제약 같은 경우 점 상한가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쪽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염증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쪽에 중증 환자 쪽에 쓰인다라는 쪽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일본에서 얘기했듯이 면역 기능이나 부작용도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부작용도 있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칼과 방패 다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보조제 성격이라고는 언급되다 보니까 적극 치료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 덱사메타손 발음 잘해야 되는데요. 네, 이쪽이 판매되는 단가를 보게 되면은 솔직히 그렇게 비싼 단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약을 개발해서 치료제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우리 큰 몫을 벌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단가 자체가 월등히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약이 나와서 효과를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만 사세요라고 하는 독점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천 원대 팔아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봐야 제약업체 쪽에서 수익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쪽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료제 백신 관련돼서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약간 좀 식상하고 좀 지쳐갈 때 새롭게 하나씩 던져지는 게 제약바이오 쪽에 새로운 모멘텀 쪽으로 가세하면서 움직이는 정도. 그러니까 좀 신선하다. 이런 쪽에 대한 테마적인 흐름들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된 흐름들로 갈 상황은 일단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올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잘 팔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드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온을 맡게 된 유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WCount.com 대표 엘리엇 파동 분석가 브라이언 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이 차트온 시간에요. 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들의 길잡이가 될 브라이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년 동안 월스트리트 뉴욕에서 월가에서 스탁 브로커리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네. 기관 투자 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CEO 밑에서 유로 패시픽 캐피털 피터 시프 되게 유명한 분이죠. 네.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시는 분인데 네. 그분 밑에서 일하면서 근데 이 기관 투자 쪽에서 펀드 매니저를 만났는데 네. 엘리엇 파동 분석가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네. 이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분석을 투어를 얻어서 이거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포캐스팅 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서 이걸 많이 알리고 클라이언트한테 많이 지금 보여줘가지고 네. 이게 많이 좋은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그 영화, 그 네. 영화에 나왔던 그런 일을 하셨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이 뒤에 있는 장면 있잖아요. 네. 저도 이런 직원의 한 명이었습니다. 아. 아주 비싼 양복을 입으면서
전화질하면서 사람들한테 투자해달라. 전화질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서. 예, 전화를 네. 하면서 사람들의 투자를 모으고 네. 뭐 투자하라. 여기다 이 주식을 사라. 이 주식을 팔아라. 아.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죠. 네. 그러면은 엘리엇 파동 이론이 나와서 그런데 그게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엘리엇 파동은 simply 그러니까 쉽게 네.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거죠. 아. 오늘은 투자 사람들의 심리는 항상 반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네. 다 심리학과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국회의원들 중에서 네, 심리학과 사람 관계를 하니까 사람 대해서 좀 잘 알면 네. 심리학을 배우면 좀 더 잘 알게 됐죠. 네. 엘리엇 파동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시장은 네.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습관은 항상 반복이 되니까 네. 엘리엇 파동으로 그 습관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확성을 좀 많이 줄 수 있죠. 네. 저희는 이 차트온 시간에 정말 미국의 민낯이죠. 그것을 여기 월가에서 30년간 일했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말 네. 미국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네. 되게 놀라운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금 만약 미국 시장을 보면 어떤 지금 생각이 납니까? 이준 씨. 지금 미국은 각종 악재들이 겹쳐서 안 네. 좋은 뉴스들만 지금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증시는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미국 증시와 경제 이렇게 싱크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4천만 명이 지금 실업자들이고 네. 코로나도 터지고 네. 이게 지금 폭동도 일어나고. 예, GDP 번호도 완전히 깎이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2월 달 코로나가 터질 때부터가 네. 아니라 2009년도부터 위기가 지금 올라간 것,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네.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이거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FRB가, Federal Reserve가 계속 돈을 인수하는 거죠. 지금 2008년도, 2009년부터 돈을 네. 인수해가지고 2019년, 20년까지 네. 주식시장이 300% 올라갔어요. 이준 씨, 2000년도에 금리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뭐 2%대 뭐 이러지 아니요, 않을까요? 6.25%였어요. 그때 저축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은행 가서 돈을 저축하면 6.25%를 받았는데 오. FRB가 금리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네, 제로, 지금 예. 0%죠. 네, 그리고 아시죠? QE1, QE2, QE3. 채권? 그러니까 채권. 뭐 근데 이거를 그냥 돈을 인수했다. 네. 로 알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QE1, QE2, QE3는 돈의 인수에 어느 정도 그 한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터지니까 FRB 조롬 파워가 네. 체어맨이죠. 나는 영원한 QE를 하겠다. 네. 끝까지 돈을 인쇄를 해가지고 이 경제를 어떻게 네. 해서든 살려내겠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풀려졌어요. 지금 네. 3경어치 돈을 풀어졌거든요. 2008년도는 2년 동안 네. 1.7경이 풀어졌는데 네. 석 달 안으로 3경이 풀어졌어.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난 돈인데요. 네, 근데 이 돈이 지금 부자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랑 메인스트리트 있어요. 메인스트리트는 네. 그냥 평범한 사람들, 네. 월스트리트는 부자들. 네. 예, 1%를 그러죠. 네. 1%를 가는데 이분들은 지금 심리가 똑같아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이 잘 됐는데 네. 이렇게 큰 돈을 풀면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엇 파동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돈을 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네. 달러가 크래시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 이자가 이 금리가 이게 지금 0%가 된다는 거는 네. 지금 이 말대로 빈익빈 부익부죠. 아, 빈익빈 부익부. 지금 계속 이제 뭐 부자는 이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왜냐면 뭐 이런 미국 거죠? 시민들의 10%만 주식 투자하고 네. 90%는 그냥 주식 투자를 못하죠. 네.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현금에 그 저축된 거는 가치가 네.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네. 돈을 더 인수를 했는데 가치가 있겠어요? 더 떨어지겠죠. 네. 돈의 그 value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진짜 rich gets richer, poor gets pooer인데 네. 이 지금 V자 랠리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좀 흥분하고 네.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나스닥 시장을 보십시오. 나스닥 시장은 지금 V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V자가 완성이 됐으니까 진짜 다른 것들도 V자가 완성이 됐다. 근데 나스닥 시장의 안에서 5개 주식, 페이스북, 애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다른 것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 지금 이거 봐요. S&P랑 다우존스랑 러스는
고가를 안 쳤어요. 네. 나스닥만 쳤어요. 네. 이거는 지금 2000년도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2000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닷컴 주식들만 움직였어요, 이 안에. 근데 지금 다우존스는 똑같은 시간에 별 볼 일 없었는데 네. 1월 달에 나스닥 시장은 여기서 30%도 올라갔어요. 네. 그냥 나스닥이 혼자 놀았죠. 네. 근데 나스닥 안에도 몇 가지 닷컴 주식 회사들이 이거를 나스닥에 올렸죠. 근데 위기가 오면 그 회사들이 다시 또 크게 내려가겠죠. 네. 끝에서는 80%, almost 80%가 내려갔고 다우지수는 뭐 한 40% 내려갔지만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건 거네요. 이게 simply 말하면 네. divergence죠. 그러니까 다우존스, S&P, 러스는 안 가고 있는데 네. 나스닥만 지금 혼자 놀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낙관적으로 보는데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다른 지표도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증거는 지금 University of Michigan 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 심리 지수죠. 네. 이거는 되게 베이직한 헤드 앤 숄더 패턴이에요.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패턴은 숄더? 트렌드, 머리, 어깨. 네, 머리 어깨 패턴. 이건 네. 많은 분석가들이 아는 패턴인데 네. 이거는 reversal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폭락이 오죠.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지금 거죠? 한 70% 있는데 100%가 있으면 소비자가 되게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데 네. 지금 이것도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잘 되는데 사람들의 감정은 아주 안 좋다. 네. 또 하나 사인이죠. 그리고 워런 버핏 인디케이터 유명하신 모든 분이죠? 사람들이 리스펙트하는 세계 투자자. 네, 저도 아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월스트라이트 5천이랑 GDP랑 비교한 거예요. 월스트라이트 5천은 미국 주식 증권 내는 회사들 5천 회사들을 GDP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비교할 때 50%, 75% 안에 있으면 네. 주식 가치가 value가 아직 있다. 한데 90%는 그냥 적당한 가치다. 근데 이게 115%가 넘으면 주식이 너무 비싸서 나는 절대 그 근처도 안 간다. 지금 상황은 144%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절대 근처도 가지 않아야 근처도 안 되는 가겠죠. 이게 그런 이 거겠네요? 워런 버핏가 이 최고의 지금 투자자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존경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냐? 아직도 거품이 크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overvalueda를 과대포장되어 얘기해 있다, 주는 뭐 거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군요. 이거는 또 하나 큰 거품을 지금 만들어내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경제 대체 왜 알아야 될까요? 한국 경제만 알아야 뭐 한국 증시하는데 도움이 되지 미국 경제 굳이 필요 있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미국 경제를 하려면 미국이 중심이죠. 달러도 중심이고. 네. 그러니까 world currency, 그러니까 위기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뭐를 사죠? 금을 사죠. 네. 달러를 사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도 리스펙트해요. 근데 네. 이 프린팅 머니가 이렇게 심할 때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달러가 무너지지 않을까. 네. 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랑 S&P를 보여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데 S&P랑 무슨 상황이 있냐? 코로나가 터질 때 S&P랑 비트코인이랑 지금 큰 흐름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엘리파동 예측은 지금 시장이 아주 크게 내려올 건데 비트코인도 같이 또 내려올 건지 이 상황이 네. 또 벌어질 건지는 다음 주에 제가 이 비트코인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S&P랑 어떻게 할 건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0분 너무 짧게만 느껴졌는데요. 네. 저희는 매주 찾아오니까요. 꼭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CWCount.com의 유지은 저는 대표 브라인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재 속 상승하는 미국 증시를 주제로 강의 만나보고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는 4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 출근길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 데다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충청 이남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 기온 22도로 출발해서요. 한낮에는 속초 25도, 강릉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도, 남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절기 하지인 일요일에는 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